일본의 동쪽과 미국의 서쪽,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에는 지도에 없는 거대한 섬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사람이 살지도 않으며 그 어떤 국가도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지 않죠. 왜냐하면 태평양에 존재하는 이 거대한 섬은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뭉쳐서 생긴 일명 쓰레기 섬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바다에 버려진 물에 뜨는 부유성 폐기물들이 응집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태평양 바다 위를 동그랗게 돌고 있는 원형순환해류와 바닷바람에 이끌려 서로 뭉쳐있죠. 그리고 설명을 돕고자 영상 속에서는 눈에 보이는 폐기물들로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쓰레기 섬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쓰레기들이 오랜 시간 동안 바다를 떠돌아다니며 서로 부딪히고 파도에 부서져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분해되어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 섬을 구성하는 쓰레기들은 생활 폐기물부터 시작해서 태평양 전쟁 시절 버려진 군수물자 등까지 다양하다고 하죠. 대부분이 썩지 않는 비닐이나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이 쓰레기 섬은 2018년 기준으로 남한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엄청난 면적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바다로 쓰레기들이 유입되면서 그 면적은 빠른 속도로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죠.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위성사진으로도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의 바닷물을 직접 채취해서 확인한 결과 수면 1제곱미터당 0.005g의 조각 하나가 떠있는 정도의 밀도라고 하죠. 사실 이 밀도를 기준으로 보자면 수질 자체는 변기물이나 수영작물보다 훨씬 깨끗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미세 플라스틱 수준으로 분해되어 사람의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수질이 그렇게 더러운 것도 아니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닷물에 녹아 섞이지 않기 때문에 수질의 측면에서만 더럽지 않을 뿐이지 바다의 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이 이렇게 많이 떠다니는 것은 결국 해양 생태계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태평양에 사는 많은 바다 생물들이 결국 이 미세 플라스틱을 전부 먹게 되는 것이고 이 미세 플라스틱들은 그 바다 생물들의 몸속에서도 썩지 않고 남아있게 되겠죠. 실제로 이 쓰레기 섬의 큰 플라스틱 조각을 먹이로 착각해서 삼켜버린 바다거북이나 플라스틱 빨대가 코에 껴서 호흡에 문제가 생긴 바다거북, 그리고 썩지 않은 플라스틱 뭉텅이 40kg이 뱃속에서 발견된 죽은 고래 등 이 쓰레기 섬으로 인해 피해를 겪은 바다 생물들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가 지구 먹이사슬의 가장 꼭대기에 있다는 것이죠. 즉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된 바다 생물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밥상에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인류는 지금까지 방치해두고 있었던 걸까요? 이 쓰레기 섬의 존재와 이것이 가져오는 문제의 심각성은 최근 대두된 것이 아닙니다. 1997년 쓰레기 섬의 존재가 대대적으로 알려진 이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죠. 당연히 엄청난 돈과 인력이 필요한 작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나 특정 국가의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제기구에서는 우려만을 표할 뿐 직접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고 그 어떤 국가의 정부도 이 일을 직접 해결하려고 움직이지 않고 있죠. 이런 양상을 띠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쓰레기 섬이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의 주권도 미치지 않는 공해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나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동시에 어떤 나라에도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의 정부들이 직접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가 나설 경우 자신들도 가만히 있다가는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지 못하도록 서로 압박을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하네요. 때문에 모든 나라들의 합의체인 국제기구 역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쓰레기 섬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것은 환경단체들이었습니다. 2012년 네덜란드의 18세 청년 보얀슬렛이 창립한 비영리 환경단체인 오션클린업은 쓰레기 섬을 비롯한 해양 폐기물 청소를 위해 약 4천만 달러의 후원금을 모아 연구를 시작했고 프로젝트 시스템 001을 개발했습니다. 오션클린업은 2019년부터 시스템 001을 통해 태평양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스템 001은 U자형 튜브와 바닷속으로 내려온 여과망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튜브에 거대한 그물을 연결해서 쓰레기를 끌고 육지까지 가는 것이죠. 하지만 시스템 001은 그물 역할을 하는 여과망이 너무 쉽게 막혀버린다는 점과 쓰레기와 해양 생물을 구분하지 못하고 함께 수거해버리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통해 2021년 개량된 시스템 002 모델부터는 이런 문제점이 사라졌고 이후 연간 수만 톤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플라스틱의 주원료인 석유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쓰레기 섬 문제에 책임을 느껴 오션클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하기도 했죠. 국내 기업 중에서는 기아자동차가 2022년 파트너십을 통해 오션클린업이 수거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차량 생산에 재활용하기 위해 연구 중이기도 합니다. 오션클린업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운동가들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미국의 환경운동가인 찰스 무어를 중심으로 모인 많은 환경운동가들은
쓰레기섬에 대한 사람들의 문제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쓰레기섬을 영토로 하는 국가를 선포하고 국가 승인을 위한 청원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관심만을 끌기 위한 것치고는 상당히 진지하게 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과 바다 그리고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병을 상징하는 국기를 만들었으며 쓰레기에 고통받는 해양 생물들이 그려진 국가화폐를 찍어내기도 하고 국적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정부 구성을 위해 내각 인사를 하기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유명한 사람들을 정부 인사로 모셔왔죠. 물론 실제 국가로 인정받기는 상당히 요원합니다만 이 활동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섬의 존재를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환경운동가들의 노력 덕분인지 2021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세계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쓰레기섬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쓰레기섬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죠. 사실 이 쓰레기섬은 태평양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들이 원형순환 해류에 의해 서로 뭉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원형순환 해류가 존재하는 바다 위 모든 곳에 이 쓰레기섬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각각 그 규모와 형태의 특징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5대양인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빙양, 남빙양에 모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죠. 물론 추정이긴 하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쓰레기섬의 면적을 다 합치면 지구 표면의 약 25%에 달한다고 하니 태평양에 존재하는 쓰레기섬만 해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찰스 무어가 1997년 요트횡단 대회에 참가한 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북태평양의 쓰레기섬을 목격하고 이를 문제 삼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바다의 쓰레기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북태평양의 쓰레기섬이 많이 알려졌을 뿐 실상은 인도양과 남태평양에 있는 쓰레기섬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보는 학자들도 많죠. 또한 쓰레기섬 문제의 해결을 논의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주변국 책임론임을 감안해봤을 때 태평양 쓰레기섬 문제보다 다른 바다의 쓰레기섬 문제 해결이 더 요원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태평양 쓰레기섬 문제의 경우 책임있는 주변국으로는 대표적으로 미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시민사회나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정부가 나서서 태평양 쓰레기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얘기해오기도 했고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을 천명하기도 했죠. 그러나 다른 바다의 쓰레기섬 문제의 경우에는 책임있는 주변국이 대부분 개발도상국이거나 환경 문제에 있어서 국제적 책임을 지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직 문제 해결을 위한 첫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인도양의 가장 큰 책임국인 인도의 경우 인도양 쓰레기섬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이런 방구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고무적인 점은 예전보다 쓰레기섬 문제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환경단체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정부 기구나 단체들에서도 쓰레기섬 문제를 홍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양한 요트횡단 대회 주최 측들은 대회 개최를 전후해서 쓰레기섬 문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의 이런 노력에 힘입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